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최근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입니다. 아, 네. 그 행정 예고된 거죠? 2025년 6월 발표 내용. 맞습니다. 이게 아직 확정 법안은 아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바꾸려는데 의견 달라. 이런 단계인 거죠. 네네. 이 자료를 보면 광고 규제가 어떻게 좀 더 촘촘해지는지, 특히 소비자 안전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있거든요. 광고나 마케팅 쪽에 계시다면 특히 주목하셔야 할 내용이니까요. 바로 한번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규제 항목 몇 개 들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오,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특히 이제 온라인 광고나 요즘 많이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기준이 훨씬 명확해지고 또 엄격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큰 변화부터 짚어볼까요? 새로 추가된 기만적 표시 광고 유형이 두 가지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첫째는 그 소비자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은근슬쩍 빼거나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 이게 명시적으로 딱 금지된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태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큰 이슈였죠. 그런 것처럼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 이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해외에서 안전성 따 좋게 받았다고 광고하는데 알고 보니 국내 판매 모델은 좀 다르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자동차 광고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런 꼼수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그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율 같은 거요. 아, 네네. 99.9% 제거 이런 거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주 특수한 실험실 환경에서만 가능한 건데 마치 일반 가정에서도 똑같이 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안전정보는 투명하게 밝혀라. 이 원칙이 더 강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혹시 모를 위험성이나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또 효과가 나타나는 제한 조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소비자가 딱 알 수 있게 밝히라는 거죠. 사실상 그 입증 책임을 광고하는 쪽에 더 강하게 묻는 셈이에요. 아, 입증 책임 강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핵심 변화는 뭔가요? 바로 그 뒷광고 문제입니다. 아, 뒷광고. 이것도 논란이 많았죠. 네, 돈이나 상품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이나 후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 사실을 제대로 안 알리는 거, 이걸 이제 정면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스텔스 마케팅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인데 마치 그냥 일반 소비자가 순수하게 추천하는 것처럼 꾸미는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약간 교묘하게요. 그것도 문제고 또 인플루언서한테 대가를 줬는데 해시태그 광고나 해시태그 협찬 이런 표시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눈에 잘 띄지도 않게 숨겨놓거나 하는 거예요. 아예 안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회사 직원이 그냥 일반인인 척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우리 회사 제품 진짜 좋아요. 이렇게 글 쓰면서 자기가 직원인 걸 안 밝히는 거. 이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와, 직원까지요? 그건 생각 못했네요. 네, 이게 디지털 시대에는 사실 광고랑 진짜 후기랑 경계가 너무 모호해지니까요. 맞아요.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규제는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정보가 이게 순수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 명확히 밝혀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가라는 게 꼭 현금만은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현금은 물론이고 상품권, 포인트, 수수료 아니면 제품을 공짜로 준 거 이것도 다 대가에 해당될 수 있어요. 투명성 기준을 상당히 높인 거죠. 그렇군요. 이 두 가지 큰 변화 말고도 또 추가된 예시가 있다고요? 네, 예를 들면 이동통신 데이터 속도 광고할 때요. 최고 속도만 강조하고 사실은 특정 조건에서만 그 속도가 나온다는 걸 제대로 안 알리는 경우. 아, 네. 최대 얼마 이렇게만 크게 써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할인 판매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계속 그 가격에 팔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기만 광고 사례로 추가됐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매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혹은 기업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요, 광고 만들고 집행할 때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법규 지키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거죠. 네, 특히 안전 관련해서는 더 그렇겠네요. 적인 근거, 그리고 그 근거의 한계점까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요. 인플루언서 협찬 시에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건 광고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게 필수가 된 겁니다. 내부적으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해야겠군요. 네, 단순히 마케팅 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뭐 법무팀이나 연구 개발팀과의 협업, 그리고 내부 교육 이런 게 정말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위험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투명성이 곧 브랜드 신뢰도랑 직결되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좀 더 좋은 건가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되죠. 예를 들어 99.9% 살균 이런 광고를 보면 근데 어떤 조건에서 테스트한 거지?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막 엄청 열정적으로 추천해도 이거 혹시 광고 큐시 없나? 하고 찾아보게 되겠죠. 정보가 투명해지면 그만큼 속을 확률도 줄어들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당신의 알 권리가 좀 더 보호받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오늘 이렇게 공정위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광고도 뭐랄까 진실성 그리고 투명성이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규제를 피한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 마케팅 전략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인 거죠. 네, 이게 아직 행정 예고 기간이니까 최종화는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테니까요. 관련 업계에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광고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고 투명성이 중요해질수록 어쩌면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막 화려한 기교나 과장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솔직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 즉 정직함 그 자체가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더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